안녕하세요. 드론 이걸제 민속 이야기 47번째 마을고사로 7번째죠. 오늘은 샘고사. 이름이 많아요. 충청도 말로 하면 샴고사죠. 뭐. 근데 용신제, 수신제는 보통 쓰는 말인데 유황제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선행시를 좀 제법 많이 했는데 굉장히 하루하루가 다행히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어제는 전화를 어떤 분이 하셨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니 좀 얼굴로 연기를 하든가 날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자리에서 뭐 하는겨. 그래서 어떻게 생겨보면 게 그 모양인지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할 수 있는겨 지금처럼 하면. 글쎄 얘기 수다 떨기라는 거지 뭐. 지금 패턴은 얼마 정도 잡고 가는겨. 그래. 물론 한 3년 하나 그래. 계기가 많아 그러더라고요. 이게 민속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끝도 없죠. 살아가는 쪽에서 이야기들이 지금도 큰 덩어리로 얘기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이래요. 여러분들 윷놀이 많이 하시잖아요. 어제 우리가 윷이라는 테마로 하루 살았는데 윷놀이 하는 방법이나 놀이가 몇 가지쯤 될까요? 여러분들 몇 가지나 아세요? 뭐 말판 쓰고 뭐 종제기로 놀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실 거예요. 40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처럼 놀리는 윷놀이가 제가 알아서 가지고 있는 것만 32가지예요. 이게 배틀윷이라는 게 있는데 보리풍년 윷놀이라는 게 먼저 얘기하거든요. 그게 원래 말판으로 써서 제대로 놀던 부녀자들의 놀인데 윷을 갖고 공기처럼 노는 것이 원래 판으로 하는 것이 22가지고요. 마을에 따라 변형된 게 나와서 그걸 알고 있는 것이 제가 4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26가지고 배틀윷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6가지고요. 윷을 바둑처럼 둘 수 있다. 상상이 되세요? 그게 3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말판윷, 콩윷, 종발윷, 쪽사위윷 뭐 이렇게 해서 하면 40종이 훨씬 넘습니다. 이 얘기를 시연까지 해서 한다면 몇 번 할까요? 이것도 10번 할 정도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고사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에 윷놀이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고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임 선생이 없는데 전화가 오고 있어요. 우리 부산 사는 작은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네요. 전 복이 많아서 작은 며느리도 민속학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동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끝내고 이제 논문 공부하나 봐요. 그런 놈이 전화를 했는데 끊어버렸어요.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요. 고사술. 고사 지내면 모두 술을 쓰겠죠. 뭐 산신제, 뭐 거리제, 따질 거 없겠죠.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술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술은요, 모두 그 마을에서 다 먹었습니다. 여기에 이 모두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술 담는 거, 동네에서 술 담는 거 지금은 아무도 시비 안 하죠. 근데 일제 강점기에는 술을 못 담게 했어요. 근데 이 고사술을 담는 것을 못하게 하는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신사참배죠. 일본 사람들이 저희 천황가를 신앙적으로 한국인들에게 강요해서 참배를 하게 했던 것이 신사참배인데 그 강요를 하던 시기에는 마을고사를 못 지내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게 1970년대 해방 후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개인이 술을 담는 것을 밀주라고 해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초에 꼭 단속을 나오는 겁니다. 마을에. 그래서 술을 못 담게 해서 고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에 별 노력을 다합니다.
산속에 갖다 독을 묻고도 하고 해서 마을에서 마을고사는 반드시 마을에서 담아서 썼어요. 담는 집은요, 또 세 가지 정도는 나누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뭐 가장 흔했던 건 유사히 집에서 담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을 공동작업으로 부녀자들 공동의 일로 술을 담던 동네들이 있어요. 뭐 누구는 솔잎 따오고 해갖고 하는데 물론 그 중에도 부정 안 들은 사람들만 했고요. 그래서 하는데 이것을 제가 마지막 본 것은 공주시 계룡면 하신리 마을고사. 그 하신리는 장승제도 지내고 거리제도 지냈어요. 은행나무 밑에서는 거리제를 지내고 장승을 지냈는데 거기는 마을 공동으로 부녀자들이 하셨어요. 술 담는 집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언제나 그 집에서 언제나 부정 안 든 여인들이 와서 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가냐면 그 동네에서 술 잘 담는 것으로 소문난 아주머니가 도맡아서 담는 집이 있어요. 근데 유사히 집에서 담을 때도 술 담는 것은 잘 담는 아주머니가 꼭 가서 그 배합 때문에 그러는지 그 작업들을 하시는 형태로 이어졌어요. 술을 담는 기간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오래 두어서 술을 잘 익혀서 쓰는 동네들은 7일을 둬요. 7일을 두니까 열 나은 날 열 걸른다고 볼 때에 7일이면 초일에 좀 담는 거죠. 담는데 이 술은 충분히 익혀서 맑은 술 떠서 담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근데 3일짜리가 있어요. 3일짜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술 취하면 안 된다고요. 고사는 신성한 거라고. 내가 부족해서 신에게 우리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몸을 낮추고 비는데 거기에 남은 술을 먹고 사람이 취해서 실수를 한다고 하면 그것 같은 부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익으면 안 된다고 3일만 꼭 담았다가 쓰는 데가 있어요. 더 짧은 건 없느냐고요? 하루짜리가 있습니다. 하루짜리.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24시간을 둬서 그냥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루짜리를 쓰던 데도 있어요. 가장 많은 것은 그래도 7일 정도는 두어서 쓰는데 3일 하루짜리가 있고요. 고사를 신성하게 모시려고 하고 엄숙하게 모시려고 하는 데들이 특히 이렇게 짧은 기간으로 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술을 쓰는 법이요, 그건 다 똑같아요. 헌작에만 쓰죠. 헌작에. 일부 푸시레 할 때도 이제 술을 조금 담아서 버리기도 하는데 푸시레는 나물류로 하고 술을 안 쓰는 동네들이 많아서 술은 뭐예요? 헌장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제는 샘고사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샘고사. 호칭. 보통 충청도 사투리가 샴이죠. 샘이 아니고 샴. 샴인데 샴고사, 샘고사죠. 근데 그것이 같은 이름으로 용신제, 수신제. 이건 뭐 다른 고장에서도 다 아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이제 특징적으로 볼 때 수신제라고 하는 말을 쓰는 쪽은 유림들이 많이 쓰십니다. 유림들은요,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용신제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주에서 선비들이, 유림들이 올렸던 수신제가 있는데, 금강에 용신제가 있는데, 거기도 수신제라고 하지, 곰나루에서 하는 수신제라고 하지, 용신제라고 절대 안 합니다. 유림들은요, 그런 형태로 쓰는데,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왕제입니다. 흐를 유자, 물이 흐른다 하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유왕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유왕제는요, 쓰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주에서도 좀. 어디냐면, 금강변 마을들입니다. 금강변 마을도 저기 올라가면, 공주의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 말을 쓰지 않는데요. 강의 남쪽으로, 동쪽으로 보면은 검상동에서부터 부여까지 씁니다. 서천은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서천은 민속조사를 금강변으로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부여 청양은 다녀봤는데, 공주의 동쪽으로는 곰나루에서부터 부여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우성면 죽당리에서부터 청양까지 씁니다. 용신제라고 안 하고 유황제라고 해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뭐 표준어가 많이 이제 들어오면서 용신제라고 바꿔 쓰는 동네도 있고, 아직도 유황제라는 말을 쓰는 동네들도 있죠. 명칭으로 보면 뭐 그 정도 특징이 있고요. 샘고사의 구분, 샘고사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샘을 품는 거나 품지 않을 때도 하는 동네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냥 뚜루세 물구녕만 뚜루세 하고 풍장 방방방방 치는 고사죠. 근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할 때가 있죠. 그게 언제냐면 음력 7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음력 7월이 농사철 중에서는 어정 7월이라고 해서 일이 적어요. 논 다 매서 이제 만물 끝내놨고 추석 올 때까지가 굉장히 한가롭습니다. 이때 뭐를 하느냐면 샘물을 전체 동네마다 고정적으로 풉니다. 물론 샘이 약하고 얕아서 뭐 옹달샘처럼 돼서 바가지로 긁어내도 되는 데는 일부러 소재를 안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여럿이 먹는 집은 거의 풉니다. 7월 달에. 이때 품는 것은 이제 장마 때에 이물질이 들어가든지 황토물이 들어가서 사람이 먹기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청소하는 의미인데요. 이때에 물을 품어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이 그거예요. 대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뉘는데, 하나는 뭐냐면 조금 진설을 하는 때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그냥 서대서 작은 시루로 떡 해놓고 뭐 삼색 과일 정도, 과일도 5색 다 안 갖추고 그냥 세 가지 정도 넣고 이렇게 잔 한 잔 올리고, 그 샘고사도 이상하게 3번 다 절하는 동네들은 아주 드물게 나오고요. 보통은 한 번 하고, 그러니까 2번 절하는 거죠. 잔 한 잔 올리고 2번 올리는 걸로 끝나는데, 그래 놓고선이도 하는 게 그거죠. 뚜루세 물구녕만 뚜루세, 질년대 안 가문 날에 물나도록 뚜루세, 동해물도 땡기고 서해물도 땡기고, 이런 형태들이요. 그건 제일 많이 하는 건요, 그냥 뚜루세 물구녕만 뚜루세 하고 치는 형태가 제일 많아요. 거기에 이제 뭐 가재야 펑펑 물나도록 뚫어라 이런 속된 말을 하는 동네들도 있지만, 하여튼 짧은 축원 한 자락하고 풍장 쳐서 끝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단순한 그 샘고사입니다. 두 번째 고사는 뭐냐면 동네 고사에 부수적으로 지내는 샘고사예요. 아까 술을 말씀드릴 때 동네 샘에서 물을 받아다가 씁니다. 술을 담습니다. 아무 물이나 안 하거든요. 산재샘이라고 정해진 샘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샘을 품고 샘물을 받아요. 그래서 그 샘을 받은 걸 떠다가 술을 담는데, 그때 품을 때에 올리는 고사들이에요. 동락 고사 때문에 진해진다고 봐야 돼요. 이런 고사들도 간략한 게 특징이죠. 그냥 진짜 뭐 아까 얘기한 정도 수준의, 어떤 동네들은 거기도 그냥 초헌, 아헌, 종원에서 잔 석잔 정도 올리고 2번씩 절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요 정도 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붙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긴축원수레입니다. 긴축원. 고사축원은 우리가 비날이라고 알고 있는 긴축원이 있고, 뚜루세 뭐 들었어 조항님이 들었어 하는 짧은 축원들이 있는데, 노랫제도 긴 거 짧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이제 하는 정도에서 긴 고사축원을 하는 동네들도 있었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데는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마을 대동고사로 샘고사를 지내는 마을들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습니다. 뭐 산신제만큼은 안 돼도요, 제가 어느 정도 자세히 조사한 것도 9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을 고사로 이제 샘고사를 지내는 거죠. 이 고사는요, 샘을 품을 때도 작은 고사를 안 지냅니다. 거기도 정초에 품는데요, 큰 고사를 지내서 그런지 뚜루스 하는 형태를 안 하고요, 그냥 샘만 깨끗이 청소를 해놔요. 그리고 거의 유교식입니다. 유교식인데 요것에 세분적으로 들어가면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저는 그 선왕제에서는 그 무속식이 많이 들어오는데 생코사에서 무속식이 들어온 건 못 봤어요. 전부 유교식의 민간신앙식이 더해진 형태로 갑니다. 그거밖에는 못 봤고요. 진설하는 데 유형이 있습니다. 진설하는데 일반적인 유형은 샘에 그 고사 지낼 때라도 뭐 하늘로 짐새라고 해갖고 뭐가 지나가면 안 된다고 해서 자의를 치고요. 삼배로 만든 텐트 자의를 치고 그 밑에 깨끗이 소지하고 상 놓고 지내는 형태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물 뚜껑에다가 우물이 대개 이제 원통형이거나 네모지잖아요. 그러면 우물 뚜껑에 덮개를 덮고 그 위에 진설을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물론 자의는 칩니다. 그래서 그건 좀 두 가지 정도로 나뉘고요. 상을 치장할 때도 이 샘코사에서 특이한 것들이 보이는 것들이 나오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 맨 상이든 뚜껑 위에 그냥 한지 정도 깔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맨 상에 음식을 올려놓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거리제에서도 보이고 그러는데 동굴제에서도 보이고 하는데 뭐냐면 바닥에 황토 깔고요. 그 위에 볏짚 깔고 한지 깔고 그 위에 진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게 공주에서는 지금 다 없어졌고요. 천안 가면 거리제를 지내는 동네가 아직도 옛날 상차림을 하고요. 공주에서도 우성면 봉연리에서는 그걸 늦게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우물고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했다 하는 쪽으로 지금은 안 하지만 그전에는 그렇게 했어 하고 증언되는 걸 보면 샘고사에 이 황토 까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는 그 노인들이 지나가는 말로 해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이유를 설명한 건 못 들었고요. 그런 형태로 상을 치장하는데 샘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을 때 짧은 축원은 뚜루세고요. 긴 축원은 쉽게 말하면 앉은경에서 경을 읽는 법사분들이 그 용왕경이라는 걸 읽어요. 용왕경이라는 걸 읽는데 노랫말의 구성이나 전체적인 흐름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지만 샘을 축원하는 고사축원이 따로 있습니다. 비나리가요.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거는요 지금도 하는 동네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의당면 요령 일구에 요령 샘코사가 있어요. 거기서 유황종이라고 씨라고 저하고 이런 활동을 많이 하는 분이 경문도 잘하시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도 그 마을 전통으로 계속 이어가는 소리로 긴축원을 합니다. 상차림 외 금기사항이 좀 있습니다. 금기사항. 그건 뭐냐면 첫째, 물고기를 쓰지 않습니다.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물속에 사는 고기를 잡아서 물의 신한테 고사 지낸다. 그러니까 안 하는데 혹가는 쓰는 마을도 있어요. 명태 정도를 쓰는 마을도 있지만 보통은 안 씁니다. 두 번째, 생고기를 쓰지 않아요. 뭐 생고기는 산신제밖에 안 쓰는데 제가 이걸 일부러 어떻게 하다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노인 어른이 참 재미난 답변을 하더라고요. 고기는 썩잖아. 물속에 넣으면. 물속에 넣으면 안 썩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 썩잖아. 그러니까 그분이 생고기 썩는 거하고 같아. 이게 어떤 의미냐면 물은 건강을 그러니까 오염되면 안 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전혀 쓰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저는 추천을 했어요. 소지를 올리는 동네고사에서 누구 잘 되게 해달라고 소지를 올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일부 마을고사는 아예 안 올리는 동네도 있고요. 왜 안 올리느냐고요? 물하고 불은 상극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마을은 어떻게 하느냐면 올리고요. 또 일부 마을은 어떤 형태가 나오느냐면
자리를 비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뭐 농기고사를 올리는 동네들은 간단해요. 수진제 지내고 농기고사 자령소로 옮겨서 지내고 그리고 거기서 소지 올리면 되는 거죠. 샘은 벗어났으니까. 그래서 샘고사에서는 물과 불이 상극이라고 해서 안 지내는 데들이 많습니다. 이제 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샘고사는 대부분이 유교식으로 강신례, 초혼, 봉축 또는 고사축원 그건 이렇게 같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하고 그 다음에 아헌, 종헌, 음복, 소지 나가서 올리고 이런 형태로 가는 고사들을 올렸고요. 뭐 무가식이 더해진 형태는 보지 못했습니다. 간단하고요. 마을 사람들 전체로 할 때에 이제 일자별로 정리하는 것은 제가 이제 정월 며칠 날은 어떻게 하고 하는 쪽인데 그런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올리는 시기요. 올리는 시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월 마을고사 대동고사로 지내는 용신제는 정월 대보름이고요. 10월달이나 언제 다른 때 하는 것은 조사된 거 없습니다.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령리 용신제의 경우에 정월 대보름 축제고요. 고사고요. 우물 소제는 정월 초일인 날 하는데 이날 농기 세우고요. 또 뭐예요? 차일치고요. 두 번째 소제를 하는 때가 언제냐면 열 이튿날입니다. 열 이튿날 하는데 이때에 빈상 놓고요. 아까 7일날 참 술 담고요. 그 다음에 소제하고 고사장을 놓는데 빈상 놓기를 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이게 재미나거든요. 이제 고사를 올릴 겁니다 하고 열 사흘 날부터 상 하나 작은 놈을 갖다가 마을 차일친 아래다 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해요? 거기 이제 개인이 가서 빌 수도 있는 건데 마을고사는 그 개인 비는 것을요 좀 심각하게 막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네에 고사 지내는데 부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먼저 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했고요. 14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은 건립풍장 쳐서 걷어서 했는데 뭐 이것도 현재는 안 하는 거고요. 그 대신 이 마을고사 지금도 지냅니다. 유교식으로 하는데요. 역시 강신례, 초혼, 여기는 이제 고사독담 안 합니다. 아니, 봉축 안 합니다. 그리고서니 긴 고사 축원을 하고 아혼, 종원, 그 다음에가 재미난 거래요. 동네짠이라는 걸 올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올리고 싶은 사람들 절하라고요. 상 치우기 전에. 그래서 그 동네고사 올리고 이동해서 농기에 가서 농기고사 단잔 복배 한 잔 술에 두 번 절하고 소지를 농기 아래서 올리는 형태로 갔었어요. 다행히 요런 건 지금도 지내지고요. 시간이 좀 저기에도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청양군 청남면 왕진 1, 2용신제입니다. 여기는요, 이 정월 대보름 마을 고사로는 청양을 대표하는 고사가 됐어요. 어떻게 됐냐고요? 군수님하고 의장님이 매년 오셔서 잔을 올립니다. 헌작을 하시는 축제가 됐는데 일정은 거의 비슷해요. 정월 초일에 우물 소제하고 농기 세우고 2차 소제하는 것은 열나은 날 하고 고사장 준비하고 하는데 여기가 우물 뚜껑 위에 진설하는 형태로 합니다. 건립풍장은 5일을 쳤다고 하는데 지금은 치지를 않지요. 그러니까 유교식이고요. 농기고사를 하는데 단전 복배하고요. 현재는 안 하지만 소지 올리고요. 그런 형태의 소지도 그 군수님이나 오시면서 이제 옛날식으로 못 올리게 되니까 지금은 안 하는 모양인데 옛날 모습은 그랬다고 그래요. 유황제와 용신제의 차이, 그거는 지역적인 어떤 문화의 차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올려지던 고사입니다. 글쎄요, 마을 고사를 단순하게 신앙적으로 봐서 이것을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옛날 시대로 내려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함께 모여서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신에게 겸손하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마을고사입니다. 얼마나 이뻐요. 앞으로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고사 이야기 다음에는 농깃고사. 농깃고사는 이제 둘의 농깃고사가 따로 있고, 이제 마을에서 일반적으로 고사 지내는 데서 올리는 부속적인 고사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대동고사로의 마을고사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제의 민속 이야기 47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세미디입니다. 건강하세요.